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예.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 안전 정책 추진부터 이렇게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하셨는데 워낙 평택시가 개발도 많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의 안전이나 교통 건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걸 수행하는데 애를 많이 써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택시가 이제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발전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또 한편에서는 단점도 있는 거죠.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살아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세교 지하차도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처를 잘 해주신 건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례를 하나로 거울 삼아서 본다고 하면 평택이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에 가장 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들은 국장님도 계시고 또 유관 다 관련 부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즉 우리가 이제 기후 가장 기본적인 건 기후 위기에 따른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봤을 때 평택은 하천이 우리의 물만 담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시군의 물까지 다 내려온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 시군은 그럼 도시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게 그쪽에서 흡수를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도시개발에 따른 것만 흡수하면 되는데, 우리 인접한 곳도 대부분 다 도시개발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성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 급수적으로 그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안천은 100년 빈도로 강수량을 재서 제방을 쌌다고 한다고 하면 지방하천은 50년, 30년 이렇게 하고 이래 일반 우리가 또 관리하는 소하천들은 그에 따라서 2, 30년 빈도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곳들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번에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문제가 됐던 화재로 인해서 오염됐던 관리청 같은 경우도 가보면 이번에 비 많이 온 게 아니라 저번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7월 달에 그때도 가보면 그 하천 뚝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화성이나 이쪽에 물과 우리 유량이 한 오후까지 그 강도로 만약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그거 다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물이 평택 물만 받는 게 아니라 화성에서 내려오는 물도 받는데, 화성도 인접 지역의 산단이나 공업 지역이나 이런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그 저수를 담보를 했던 지형들이 담보를 못 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넘치면 그 피해는 일단 평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인 침수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 막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교포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오성 산단이라든가 어연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산단들이 생기고 그 옆에 또 산단이 또 민간이 또 개발한 산업단지들이 다 아스팔트잖아요. 투수도 안 돼 잘. 그럼 다 그냥 우수로 해서 다 배수가 돼서
하천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마찬가지죠. 거기도 보면 지제세교, 영신, 뭐 모산 뭐 이렇게 되고 그 주변에 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삼성도 하면서 고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또 토사를 가지고 또 성토들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논이 저수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논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뱉어내요. 는 곳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천으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분적인 어떤 대책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접 시군을 비롯해서 평택시 전체에 미치는 하천에 대한 영향들 속에서 이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긴급하게 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받아내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기에는 진짜 평택시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좀 비상한 각오로 이거는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하천 관련해서는 국가 하천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도 정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천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하루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용인이나 화성, 안성촌, 상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서 집중호우가 안 오더라도 상류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온 물을 저희가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서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집중적으로 침수된 원인은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하천관리부서에서는 이 하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염두에 둬서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지금 세교 지하차도 옆에 컴팩트시 들어오는 부분도 이런 물관리 계획 이 물을 어디다 이걸 흘려낼까 원활하게 흘려낼까 하수나 오수 처리 분야도 이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피해에 우리가 좀 예측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 시 부서뿐만 아니고 LH 또 그 관련 그 정부 부처 그리고 인근 지자체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내용을 같이 담아서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단기 대책은 단기 대책도로 저희가 내년 우기 전까지 똑같은 침수가 피해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장기 대책은 용역은 용역에 대해서 담고 또 중앙정부나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할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하천관리 계획이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고민돼서 자료 검토 같은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울릉도에 이제 방파제를 했을 때 그 방파제에 보면 방파를 막기 위해서 그 설비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50톤짜리도 막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0년 빈도의 파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저번에 한번 그 울릉도에 18m짜리 파도가 와서 그 무거운 하나당 50톤에 가까운 게 파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모형도를 만들어서 했을 때 100년 빈도 갖고는 불가능하다. 그 막 울릉도에 그 비행장도 그 임시 그 있잖아요. 어느 그 여객기 말고 그 프로펠러 뭐 이런 그런 비행장도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200년 빈도로 다시 계획을 짜서 한다라고 그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규정에는 100년만 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 이게 사고가 터질 경우에는 굉장히 인명 사고가 나고 또 어떻게 보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면서 나중에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100년 빈도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건 그게 안 넘쳐야 문제가 없는 거지. 범람이 되면 뭐 그거는 100년 빈도를 했으니까 우리 책임 없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전보다 피해는 훨씬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상임위에 그 결과들이 나오거나 계획이 나오면 그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영신지구도 뭐 아까 우리 손하명 의원님 질의 많이 하셨지만 사실 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사업적 그리고 26년도에 완공은 됩니까? 목표대로? 현재 뭐 추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 밖의 문제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서부 내륙이나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 뭐 동부고속도로는 뭐 우리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서해선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공사로 인해서 하부에 통로 박스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자 제공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통로 박스는 왜 만드냐면 우리가 기존에 다니던 통행로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새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는 거의 없어. 대부분 지장을 주지 않는 거지 무슨 특별한 개선을 해줘서 뭐 6차선을 거기다 만들어주고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대부분 기존에 통행하던 정도의 규모에서 조금 더 나으면 우리 이제 시에서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해서 좀 더 넓게 해주는 것도 일지만 그럼 그 밑에 보면 당연히 박스가 생기니까 밤에는 어둡단 말이죠. 달빛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럼 조명이라든가 또 그게 껌껌하게 되면 부딪혀서 교통사고 날 확률도 높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교각이고 콘크리트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고도 크고 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이면 보행로 통로도 일정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뭐 8대 때도 쭉 돌아다녀 보면 돼 있는 곳은 아주 이렇게 번화한 도심 지역이지 도심 지역을 벗어난 곳들은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을 요구해서 뭐 일부는 뭐 그 국토관리청이나 뭐 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 제자는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이걸 왜 나중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우리의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냐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준공들이 얼마 안 남은 시기야.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통지도 했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계획에 미처 못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니 그에 따라서 뭐 모든 것을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에 맞게 조도를 설치해서 하고 아니 사람이 굳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은 한 개만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는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 과다하게 설치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디가 됐든 점검을 본청에서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점검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뭐 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한 곳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조명 시설이 좀 설치되고 안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점검 후에 관련 부서 관련 기관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는 그냥 들판이었단 말이죠. 근데 박스가 생기면 굉장히 아주 엄폐가 잘 되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밖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취약지가 약간 보완이 되는 거죠. 보완.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교통이나 우리 도로 뭐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와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덕 IC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뭐 그 지역 분들의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진화는 다니고 실질적인 그 지역의 어떤 혜택은 전무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긍정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최근에 대전청하고 국토부도 협의가 좀 다 끝나서 대전청하고 최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반 쪽으로만 이 평택고 쪽으로만 좀 저기 진출입이 되는 걸로 정리했던 건데요. 일단은 양쪽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고 공사는 우선적으로 이 평택고 쪽만 하는 걸로 일단은 승인은 전체 승인을 다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해서 협의가 좀 다 완료됐고 그거에 대한 서류를 좀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광역고점 개선 대책 추진에서도 이제 그 이게 청북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지금 그게 뭐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오성 공단 사거리이기도 하고 청북 신도시 들어가는 그 터널로 들어가는 사거리인데 그 제가 거의 6년을 지금 쫓아다니고 6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사거리를 6차선으로 해서 교행하게끔 접촉부를 39번 국도하고 하는 건데 이게 바뀌었어. 또 어떤 사업이 생겼냐면 화성에서 쭉 39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니 그 6차선 확장하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공사가 중지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2년, 3년 지나서는 청북 IC까지만 6차선으로 확장하고 그 밑은 그냥 기존 노선을 쓴다라고 또 변경이 돼서 그럼 그때는 다시 거기 하겠다고 수원 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고 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자기네가 하기 뭐하다고 다시 LH로 이관이 됐어. 그런데 지금 LH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년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저기 도로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의 고충을 알겠더라고. 예?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물론 과장님들도 나 팀장님들도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도 그 사안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더 알게 됐지만 이게 이제 시민과의 약속으로 봤을 때는 진짜 책임 진짜 뭐라고 답변할지도 못할 부분이 사실 이건 LH가 그때 광역 교통 대책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뭐 말로는 올해 착공한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서 올 진짜 말에 착공을 할 건지 내년에 할 건지 왜냐면 이거 저도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만 돼갖고 작년에 하겠다 올해 하겠다 뭐 저희가 최종적인 거 확인해 가지고요.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양지구에서 사는 사업 중에 안중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중역은 올해 11월 달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려면 빙 돌아서 39번 국도 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답변 들은 거는 임시라도 도로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다행히 그쪽에 이제 도로 2차선을 먼저 우선적으로 2차선을 먼저 개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에 대한 거는 내년 2, 3월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추가 차로에 대해서는 26년 상반기까지 현재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2차선이라도 임시로라도 사용한 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늦어도 2, 3월 달까지는 하겠다는 게 이제 화양지구에서 저희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을쯤 된다고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가급적이면 전 6월 전에 마무리하도록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도 뭐 여기 주팔리 신국리 쪽을 뭐 우리 행사 다니려면 의원님들도 많이 다니시고 특히 우리 김승겸 의원님은 매일 다니실 텐데 하여튼 이게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되면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착공을 하반기 언제 한다는 겁니까? 교차로 개선에 대고 지금 현재 이 서울청이라든지 수원국도에서는 저희 보상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같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보상이 기존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지연돼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아마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봐야겠지만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좀 시기가 좀 더 내년 봄에 착공은 가능해요?
내년 봄도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신군교차로 개선 사업도 보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일본 또 우회도로 타잖아요. 거기 예, 예. 횡성 그 신군교차로 가면 우회전에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 주말에 가보면 1.34km가 그냥 2차선 중에 2차선을 쭉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 차 직진차 또 거기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차 막 이게 삼중으로 엉키다 보니까 좁은 데다가 4차선 자체가 좁은 데다가 그래서 했는데 이게 원래는 완전 입체 교차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또 완전 교체로에 사업비가 증가라고 하면 이 사업비가 따져보면 235억에서 195억이면 불과 40억 차이인데 이 40억이 과다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이게 이제 예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은 전면 다시 기재부의 예타부터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군 교철이 되는 건 원래 저희가 불안정 완전 반쪽인 불안전 완전 입체에서 완전 입체로 이제 변경하려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반대쪽에 램프를 갖다 크로바 램프를 2개를 더 면을 만들다 보면은 현재 그 평공 사거리 저희 시도 16호선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도로하고의 이격거리가 너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를 다 개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증대돼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이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저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좀 길게 뽑는 겁니다. 당초에는 다이아몬드가 도로 38번 국도 쪽에 바짝 붙어 있었던 걸 갖다가 길게 뽑아줘서 내려오는 램프 자체를 좀 길게 뽑아주는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뒤에 이제 위시터 보시면은 이거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세요? 전체적인 거는 뭐 해결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로 했을 때 현재 교통량 흐름 평가상 이 전문가 뭐 시뮬레이션 결과상 뭐 교차로의 기본적인 개선은 되는 걸로 좀 현재 그렇게 분석은 됐습니다. 완전한 개선까지는 힘들지만요. 6차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 네, 일부 개량되는 걸로 현재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도로에 대한 지금 그 밑에서 보면은 거기 평공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다음에 그 위치가 변경되거나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될 사안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방안도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냐는 고민이 좀 돼요. 예, 저희가 그렇죠 이제 평공 사거리에 대한 문제는 다른 저희 시도 39호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검토 중인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할 때 한번 이 노선을 좀 틀어보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하려고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로 다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예. 다른 곳으로의 진출 인로를 좀 길게 만드는 해가지고 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를 완전 입체로 돌리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평택시는 앞으로 회전 교체를 늘려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저희가 주요 교차로가 이제 간선도로급이 한 4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략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한 16개소가 추가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차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뭐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데는 도로 확장하고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에는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뭐 검토용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교통행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신호체계 사거리 신호체계보다는 비정형 교차로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회전 교차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다 협의들을 했을 때 기본 방향은 그러한 곳들은 회전 교차로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고나 교통 흐름에 가장 원활하다 이런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간 연결도로 중에 한 가지만
그 평택과 횡단도로를 한번 제가 쭉 다녀보면 이 국제대교를 건너길 때까지 횡성 쪽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고 공사가 돼 있어요. 국제대교 건너서 터널을 지나서 현덕을 오면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 그 부분이 계획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왜 그렇게 계획 잡았는지 확인은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좀 개선할 방안이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뭐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행자보다는 농기계들이 많이 달 겁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기계가 다니더라도 농기계가 다닐 수 있으면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이제 농기계하고 이제 보행자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유하고 그거 좀 해서 확인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우리 도로 정비에 관련돼서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아스팔트의 아스콘의 질이 각각의 다른 그 규정이 있습니까? 아스콘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틀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로 포장재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 표층이나 기층대에 사용하는 포장재는 다 동일한 제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도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장한 재질은 예를 들어 467이나 78 일반적인 아스콘을 사용하고요. 특수 이제 그 도로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특수 아스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추가로 제가 한번 자료를 다 별도로 요청하겠고요. 이게 도로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 다 포함인데 이 보면 너무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건데 어떻게 보면 혼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중앙 분리대도 보면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막 이 혼재돼 있어. 또 뭐 하다 보면 보수하다 보면 다 보수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디자인에 따른 우리가 그 권고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겠지만 좀 개선할 때 좀 통일성도 좀 가지고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도로 환경이라는 게 자동차의 환경만이 아니라 좀 보행이나 자전거의 환경의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정비든 도로 건설이든 그 관점에서 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님도 몇 분 말씀하신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뭐 8m, 뭐 6m 도로 하다 보면 그냥 차 2대 간신히 교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보행 환경이나 그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야 자율성들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만 다녀라 이렇게 이제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새로운 그 도시 건설의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뭐 그리고 교통행력 관련해 별도로 질의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차량 등록 사업소 취득세 뭐 감면 사후 처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와 뭐 관련돼서 지금 법인 차량 중에 번호판이 연두색인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차량이에요? 연두색.
그 법인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인데 이게 법인 차는 모두 다 연두색이에요? 아니면 액수에 따라 다르게 해요? 이걸 뭐 8천만 원 기준이 액수에 있어요? 따라 다른 거로 지금 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일 예, 때는 예. 연두색이고 이하일 때는 아닌 거죠? 예, 예. 이번에 보니까 국감에서도 이게 질의가 나왔는데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되니 이게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다른 여러 가지 변종식으로 해서 8천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원래 차량 가액은 한 1억 2, 3천인데 우리 등록할 때는 한 7천 뭐 몇백만 원, 6천 몇백만 원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번호판도 안 붙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차인데 이게 보니까 차량 제작증에 자동차 출고 가격을 가지고 이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갖고 온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어떤 변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잘 서로 협의가 돼서 하면 차도 팔고 해주고 뭐 이런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하셔서 예, 예.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려올 거지만 우리도 그 전에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